누가 왼쪽으로 가요? 저는 로메로 보내는 게 맞다고. 로메로를 왼쪽에 보낸다고요? 네. 아니면은 그냥 홍로얄을 왼쪽에 보내고. 뭐 에메르송한테 돈 받았어요? 왜 그래? 아니 왜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맨시티전에서 로얄이 실수가 많았던 거는 사실상 그냥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벤 데이비스부터 시작해서 비카리오가 왼발잡이였다. 그랬으면은 벤 데이비스 공이 좀 많이 갔겠죠. 그러면은 뭐 그림이 달라졌냐? 아무리 못해봤자 에메르송보다는 더 못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로메로가 돌아오잖아요. 웨스트햄전에서 로메로가 돌아오게 될 텐데 로얄이 빠지는 게 맞을까요? 벤 데이비스가 빠지는 게 맞을까요? 로얄이 빠져야 뭐.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뭐냐면 비카리오가 빌드업을 시작한 시에 계속해서 공을 벤 데이비스로 줬다라면 과연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났을까라고 보면 저는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볼이 항상 로얄 쪽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맨시티가 아예 그냥 벤 데이비스 쪽 닫고 오니까 그리고 포스테콜루 감독은 사실상 로얄이 거기서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그냥 뻥 때리면 되는 건데 계속 비스마를 먹이려고 하고 뭔가 미드필더들한테 계속 패스를 먹이려고 한 거 보면 이건 결국 포스테콜루 감독이 지시를 한 거기 때문에 로얄이 그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선택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벤 데이비스 쪽에서 하라고 했다고 하면 과연 안 했을까라고 했을 때 나는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거는 저번에 그 다이어 때랑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거기서 뻥 때린다고 해서 토트넘이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니까. 저기 디아스하고 워커하고 뭐 그바르디오 뒤에 애들 다 지키고 있는데 뭐 에메르송이 거기서 딱 잡은 다음에 손흥민 뛰어 존슨 뛰어 하고 뻥 때린다. 그러면은 바로 공격 끝. 다시 수비 시작. 존나 어렵게 막아. 자 오치고 에메르송 때려 뻥 공격 끝. 자 수비 시작. 이거 무한 반복이에요 그냥. 이거 뭘 자꾸 때려.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피카리오가 빌드업 한다 하고 야 빌드업 시작하자. 로얄 줘. 로얄이 야야 이거 왜 나 안 줘? 하고 또 로얄이 야 수마야 네가 해라. 그러니까 수마가 야 이거 놔주지 마 해가지고 패스 가지고 할라 주시오. 다행이다. 이거랑 뭐가 달라? 근데 그러니까 일로 가도 지고 절로 가도 지는 거라서 이거는 뭐. 근데 적어도 때린다고 해서 나는 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때리라는 게 매번 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빌드업을 한 4번 했어. 한 3번 했어.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빌드업을 계속 한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맨시티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도 야 우리가 그럼 이거 더 전방 압박 치자. 더 하죠. 이런 모드가 될 거고 로얄 쪽에서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뭔가 계속 그 내려오는 비스마라든가 살짝 껴있는 포로를 보고 계속 매기다가 잘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러면 차라리 길게 때린다는 것도 아니죠. 손흥민이 요즘 내려오면서 공 받아가지고 막 돌려친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로얄 쪽에서 차라리 손흥민 내려오는 거 보고 먹여서 여기서 손흥민이 리턴 패스를 놔주면서 예를 들어 비스마가 밀고 나간다든가 이런 좀 변형되는 장면들이 좀 필요하다. 말은 쉽지. 그러니까 말은 쉽지만 그러니까 변형되는 장면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매번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3-4번 빌드업 하다가 작두 탔으면 이번에 좀 다른 그림을 사용을 해서 맨시티 애들도 전방 압박 칠 때 야 이게 흥민이한테 들어가니까 너무 위험한 장면이 많이 나온다. 우리 압박 조금만 좀 사리면서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것만 하니까. 근데 로얄 입장에서는 진짜 줄 데가 없어요. 제가 경기 보는데 줄 데 없어요. 공 잡았어. 줄 데가 없어.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럼 그렇게 해야 조금 더 토트넘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항상 하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토트넘 보면 조절이 너무 없어. 조절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아스톤 빌라전 때도 보면 경기를 이기고 있었잖아요. 1대0으로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토트넘 지금 경기 보면 두 번째 골 안 넣으면 뭔가 우리는 지는 경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듯한 듯이 경기를 되게 많이 뛴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항상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홍로얄이 그 자리에서 지금 플레이하고 막 이런 게 과연 벤 데이비스 쪽에서 시작이 됐더라면 이게 안 될까? 이게 똑같이 정말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 쪽으로 갔다가 하면 더 잘 풀렸을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저는 뭔가 그럴 것 같진 않아서. 근데 그거랑 에메르송이 빠지고 로메로가 들어가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벤 데이비스 자리에 선사님이라면 로메로가 무조건 나올 거 아니에요? 로메로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벤데 로메로가 나오겠죠? 근데 무조건 벤 데이비다. 저는 벤 데이비스가 맞다고 봐요. 감독이라고 하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선 토트넘 축구에서는 왼쪽 센터백이 왼발잡이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왼쪽 센터백이 왼발잡이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벤 데이비스가 확실히 에메르송보다는 안정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최근 경기에서 후방에서 펼쳐진 경기가. 그래서 저는 에메르송을 선택한다 이거야? 아니면 다른 선수를 쓴다는 거예요? 로메로랑? 저는 에메르송이 나오는 게 차라리 낫다. 로메로랑?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누가 왼쪽으로 가요? 누가 왼쪽으로 가요? 저는 로메로 보내는 게 맞다 봐요. 로메로를 왼쪽에 보낸다고요? 네. 아니면은 그냥 홍로얄을 왼쪽에 보내고. 뭐 에메르송한테 돈 받았어요? 왜 그래? 아니 왜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맨시티전에서 로얄이 실수가 많았던 거는 사실상 그냥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맞아요. 실수를 했다. 맞아요. 황로얄이든 그러니까 그 자리는 다이어가 뛰었어도 똑같았을 거고 로얄이 뛰었어도 똑같았을 거고 그 경기에서 로메로가 뛰었어도 저는 솔직히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로메로가 맨시티전 뛰었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퇴장당하면서 경기를 졌겠죠. 근데 왼쪽이라고 치면은 과연 나는 이게 벤 데이비스가 맞을까? 뭔가 로얄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둘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결국 왼발하고 오른발 그리고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요. 원래 뛰던 자리에 계속 뛰는 게 맞다. 잘 됐을 때. 근데 로메로가 오른쪽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기 때문에 로메로가 뭐 물론 지금 이 스노우볼링이 로메로에 시작됐다 그러지만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로메로가 잘했죠. 안 붙죠. 9경기 잘하고. 로메로 하나가 뭐 물론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몇 개는 있었지만 결국엔 로메로가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좋았던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로메로는 원래 뛰던 자리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벤 데이비스가 물론 뭐 말한 것처럼 뭐 벤 데이비스부터 시작돼서 비카리오가 왼발잡이였다 그랬으면은 벤 데이비스 공이 좀 많이 갔겠죠. 그러면은 뭐 그림이 달라졌냐? 아무리 못해봤자 에메르송보다는 더 못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비슷비슷할 거예요. 저는 왜 로얄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간에 하이 라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벤 데이비스랑 로얄이랑 요이 땅 했다라고 가정하면 나는 로얄이 조금 더 커버 능력이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달리기적으로 물론 도찐 개찐이에요. 그놈이 그놈이 그놈인데 일단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벤 데이비스 쪽에서 어차피 왼발잡이인 게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왼쪽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왼발잡이인 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벤 데이비스의 공을 잡아요. 그럼 어차피 우도기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도기는 손흥민 옆에까지 올라가야 정상적인 축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뭐 존슨이 됐든 힐이 됐든 왼쪽에서 이렇게 내려와 주는데 여기서 이 왼발로 먹일 각도 사실 많이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땐. 그나마 왼발잡이기 때문에 그 각이 나오는 거예요. 오른발잡이였으면은 아예 선이 막히잖아요. 우도기가 올라가니까 보통은 상대 오른쪽 윙포워드들이 보통 벤 데이비스한테 올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플럼이나 메디슨이나 뭐 그런 애들을 잡아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플럼은 이제 뭐 팀마다 좀 대처하는 게 다르긴 한데 근데 그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힐이었죠. 힐로 가는 그 길이 열려요. 전 그 길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른발잡이일 때는 그 공을 띄워서 줘야 된단 말이야. 깎아서 줘야 되잖아요. 깎아서 줘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받아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왼발잡이면은 밀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이 앞으로 더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어차피 왼쪽 윙으로 가면 힐이 도망가면서 공만 살려 하면서 이제 그 터치를 할 텐데 뭐 그래서 결국엔 전개는 안 되지만 결국엔 그래도 왼발이 열어주는 게 이 수비수의 역할이고 이제 그 다음 일은 왼쪽 윙이 하는 건데 어차피 그게 안 되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포스테코글루 축구에서는 그 왼발로 열어주는 길이 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중요하긴 한데 저는 반대로 그냥 딱 봤을 때 어차피 우득이 올라가고 이 왼쪽의 힐 자체가 또 선발로 나오겠지만 저는 힐 자체나 로셀소가 그 자리 내려와서 그 포켓에서 잘 뛰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공이 이렇게 로얄에게 넘어왔을 때 오히려 상대가 이렇게 압박으로 오는 걸 역으로 로얄이 오른발로 친 다음에 과연 로얄이 그걸 역으로 칠 수 있을까요? 역으로 치겠죠. 전 역으로 친 다음에 로얄이 미드필더 보고 넣어준다든가 오히려 그러면 약간 브라이튼에서 덩크나 이런 역발잡이 센터백들이 잘 보는 패스들 있잖아요. 그런 패스도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빌드업 통해서 더 쉽게 풀어나가면서 경기가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벤 데이비스가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 오히려 저는 벤 데이비스를 무조건 선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최근 경기들을 보면 뭔가 내가 감독이라고 하면은 나는 로얄이 조금 더 신뢰감을 주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세트피스나 이런 부분적인 부분에서도 그날 경기도 보면은 뭔가 코너킥 이렇게 올라오거나 했을 때 프리킥이 올라왔을 때 로얄이 주는 뭔가 그 헤딩 싸움이 벤 데이비스가 주는 것보다는 훨씬 세죠. 강하다고 저는 느껴져서 웨스트햄이 어쨌든 간에 득점력이나 이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세트피스도 좀 위험하고 근데 로얄이 붙든 뭐 다른 애가 붙든 그 웨스트햄의 수책하고 이런 애들 높이는 상대하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되기가 어렵긴 하죠. 어차피 그놈이에요. 높이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에메르송이 좀 잘 싸워주죠. 에메르송이 그거에 대해 약간 좀 그거에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공중볼 내가 따야 된다. 본인이 해야 된다. 뭐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죠. 좀 많이 싸워주더라고요. 그리고 홀란드랑도 막 으악 하면서 싸우긴 하는데 뭐 그래도 그래 열심히 한다. 그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선탐픽 선발 라인업 한번 웨스트햄전. 웨스트햄전이요? 11명이 뛴다라고 했을 때 골키퍼는 당연히 비카리오고 우측 백부터 한번 예측 한번. 사르가 돌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거는 중요해요. 저는 일단은 가정을 하셔도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어려워 요새. 요새 선발 라인업 짜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윙이 없어. 윙이 없어서 브라이언 힐 있는데 왜? 우선 사르하고
그래도 히샬리송 못 뛴다고 가정하고 하면은 후반전 그대로 가지 않을까요? 맨시티? 그러면은 포로, 로메로, 벤 데이비스, 우도기, 비수마, 로세손 뛰어야죠. 아 로세손 뛰어야 돼요. 근데 로세소 클루세스키냐 아니면 호이비에르 로세소냐 지금 그게 고민 중. 근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이드에서 싸워야 되는 경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존슨이 무조건 오른쪽을 뛰어야 돼요. 근데 존슨이 오른쪽을 뛰면 왼쪽에 힐이 나와야 돼. 네. 존슨이 왼쪽에 뛰면 클루세베를 오른쪽으로 보내야 돼. 네. 그럼 이거 고민이 된다 이거야. 아이씨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게 지금 그 정도로 고민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존슨 오른쪽에 가고 클루세스키 중앙에 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럼 미드필더가 로세소하고 비스마자. 비스마랑 네, 클루세스키. 네, 그리고 손흥민은 뭐 가고요. 이게 왜냐면은 웨스트햄전은 특히 더 사이드에서부터 공을 잡으면서 이제 침투하는 풀백들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눌러앉는 팀이기 때문에 에디송 알바레즈가 이제 중앙을 꼭 잡아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의 사이드백인 에메르송이나 뭐 쿠팔이라던가 윙어들로 땡겨서 그 자리 이제 센터백과 그 사이를 이제 이 사이드백들이 잘 노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힐이 기용될 때 힐한테 잘하다는 게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저는 힐이 우도기를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도기 활용하기 위해 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도기를 휘두르는 역할로 내보낸다라고 보거든요. 히샬리송이 나올 때는 히샬리송이 버텨주거나 뭐 그런 것도 좀 기대해줄 수가 있는 건데 힐은 너는 그냥 우도기한테 공만 잘 밀어줘. 맞아. 들어갈 때 뛰어들어갈 너가 맨발로 다녀서 그냥 탁 쳐서서 계속 우도기한테 공이 들어가서 우도기가 거기 안에서부터 뭐 손흥민한테 이어주든 존슨한테 이어주든 그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게 베스트인데 클루세스키한테 가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특히 더 이 우도기하고 포로가 이 상대방 센터 포백 라인을 넘어서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힐하고 존슨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선발 라인업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뭔가 골키퍼에는 비카리오가 그대로 나오고 네. 우측에는 뽀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로메로가 우측에 나오고 그러니까 포스테콜루 감독은 벤 데이비스 쓸 것 같은데 네. 저는 황로얄이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저라면 황로얄이 나오는 게 맞고 왼쪽에 우도기 그대로 나오고 가운데 스마 이거 문제 많거든요. 호입이 간다? 근데 난 그 고민할 것 같은 게 이 경기를 보면서 뭔가 상대가 라인을 내려앉은 팀이잖아요. 라인을 내려앉았을 때 풀럼전이나 이런 경기들 보면 호이베르가 내려앉은 팀으로는 자기의 그 경험을 살려서 반대전환 한 번에 때려주는 킥들이라든가 있죠. 이런 게 좋단 말이야. 그리고 뭔가 로메로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 경향이 꽤 많잖아요. 로얄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 다이어에 비해 그 로메로가 한 번씩 나가고 이랬을 때 비스마가 그 자리를 커버해야 되는데 비스마도 뭔가 올라간다는 느낌을 줘서 제 생각에는 왠지 호이베르가 나올 것 같아요. 나도 바뀔 것 같아. 그래서 호이베르가 수비형 미드필드에 나오고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비스마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침울해 보이는 표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포스트에 가가지고 야 괜찮아 이렇게 등을 때려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뭔가 포스트에 가서 괜찮아 너 다음 경기 안 뛸 거니까? 한발 맹제야 건까지 마 이렇게 딱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왠지 수비형의 비스마 나오고 로셀소 왼쪽 그 다음에 셉세비가 그대로 공격형 미드필더 느낌으로 나올 것 같고 왼쪽에 저는 히샬리송 선발 히샬 못 뛸 거예요 아마. 지난 경기도 나왔잖아. 근데 못 뛸 거예요. 근데 뭔가 어쨌든. 제 생각엔 네. 히샬이 왼쪽에 선발로 나오고 오른쪽에 존슨 나오고 공격수에 손흥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히샬을 오히려 초반부터 좀 이렇게 해가지고 토트넘이 축구하는 거 보면 약간 전반전에 해결 봐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경기 뛰는 느낌이 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히샬리숑을 전반전에 좀 이렇게 활용을 해버리고 후반전에 좀 생생하게 힐을 넣어서 조금 더 우도기를 살리려고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히샬 나올 수 있으면 히샬이에요. 힐 대신에 뭐 그거는 맞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로셀소가 수비를 너무 안 하더라. 그래서 비수마 로셀소가 좀 불안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 경기 보고 제가 만약에 포토덤의 감독이라고 하면은 그래 삼선에 비수마하고 로셀소를 같이 기용하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둘이 너무 중앙에서 안 싸워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호입이 그러면 이제 라인업은 진짜 우리가 애매하다. 라인업은 네. 예상을 해봤고 경기의 뭔가 방향성 혹은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토트넘이 계속 토트넘이 제일 좋아하는 위치에서 경기를 풀어낼 거고 그게 왜냐면 웨스트햄도 제일 좋아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축구 대 좋아하는 축구로 싸울 거라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보는 재미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햄이 경기를 뭐 재밌게 하는 선수는 아니고 근데 이제 웨스트햄이 뛰쳐나가는 거를 얼마나 잘 견제해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뭔가 스코어적으로는 한번 예상을 오늘 한번 스코어 해보게. 하면은 저는 토트넘 2대1 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역전승을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고 있다가 오히려 지고 1대0으로 있다가 지고 있다가 웨스트햄이 먼저 한 대 때려놓고 토트넘이 정신 차려서 따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웨스트햄이 상승세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네. 브렌트포드한테 진 이후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올림피아코스 이기고 네. 노팅엄 이기고 네. 번리 상대로 이기고 네. 그 유로파 5번째 네. 경기에 이기고 웨스트햄이 크리스탈 팔레스랑 최근에 비겼고 네. 이제 들어오는 거라 약간 최근에 패가 없어요. 번리하고 노팅엄하고 크펜한테 질 거면 강등당해야지. 근데 뭐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사실 예측이 안 되잖아요. 막 루톤한테 어제 아스날이 질 뻔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 이제 토트넘 팬을 하긴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스날 팬인데 아스날이니까 토트넘이 붙을 때만 아스날을 응원할 거고 그 외에는 토트넘도 그냥 사랑하자 이 마인드로 바꿨거든요. 많이 힘들구나. 그렇게 구독자를 늘리고 싶었어? 아니, 구독자는 중요하죠. 그렇게 조회수를 올리고 싶었어? 그건 아닌데 그냥 왜냐면 어차피 어. 손흥민이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뛰는 한정이죠. 어. 손흥민이 그날 선발로 안 나왔다 하면 토트넘 응원 안 하죠. 어.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었는데 네. 왜 이렇게 웃는 거죠? 그냥 재밌었어요. 저는 북런던에 있는 팀들을 응원해요. 근데 네. 저는 솔직히 이번 경기 토트넘은 홈인데 저는 웨스트햄이 이길 거라 봅니다. 웨스턴이 이길 거라 봐요? 네. 뭐야 이 사람? 이거는 네. 토트넘이 좋아하는 경기 항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웨스트햄이 이렇게 뭔가 라인 진짜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경기하는 팀들을 잘 진짜 잡아요. 혼쭐 잘 내주고요. 쿠두스가 최근 경기에서 득점도 가져가고 이런 거 보면 보엔이랑 쿠두스가 밀고 나간다. 나는 쉽지 않죠. 이 포백 라인과 비스마가 수비형 미드필로 나오면 난 이거 환장한다. 근데 이건 진짜 비카리오의 슈퍼 세이브가 없으면 못 이기는 경기가 이 될 경기는 거다. 사르가 있어야 돼요. 사르가 무조건 있어야 돼서 오히려 이런 경기가 진짜 근데 비수마가 필요 없는 경기인데. 이런 경기가 이기기 진짜 어려운 경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진짜.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위치에서 맞아. 싸우는다는 게. 맞아. 근데 보통 이렇게 양상이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맨시티가 토트넘을 잡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눌러앉고 뒷공간 잘 때리는 팀들 상대로는 어려워하는 전술인 거잖아요. 이 현대 축구가 발전하면은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거를 또 제일 잘하는 게 이제 해리케인하고 손흥민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을 상대할 때마다 힘들어했는데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그걸 참 잘해요. 맞아. 예, 지금 에드송 알바레즈가 진짜 중앙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워드 프라우스가 중앙에서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웨스트햄이 좋은 그림들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보엔이 그래서 이제 중앙 쪽에서 공을 앞으로 잘 보내주니까 보엔도 이번 시즌 8골인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장면들이 확실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웨스트햄이 근데 안토니오 없는 건 크죠. 전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게 딱 한 번 맞고 쉣 정신 차리고 역전할 것 같다. 왜냐면 이게 네. 저는 왜 그러냐면 반대로 보면 이게 솔직히 아스톤 빌라전은 그냥 뭐 약간 양쪽에 그냥 맞짱 떴다. 전 이렇게 바라보고 싶은데 이 경기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되겠지만 울버햄튼이 전 그렇게 생각이 나요. 울버햄튼 전에서 사실상 울버햄튼이 득점을 많이 못해서 그렇지 흔들어 제낀 숫자를 봐보면 아인 누리라든가 막 세메두 이런 애들이 사이드에서 크로스 찬스라든가 하는 게 진짜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보엔이라든가 쿠두스한테 그런 장면들이 만약에 좀 여러 차례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토트넘 수비가 저는 이거를 못 견뎌낼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연패를 맨시티에서 끄는 건 정말 다행이지만 이번 웨스트햄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다시 이 포스텍 축구에 진짜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는 그래요? 근데 경기가 될 것 같다는 요새 좀 생각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